오늘은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들은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럴 때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작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이 좀 잡혀요. 참고로 작년 그 포스코 시험 문제는 그 EBS 교재에 올림푸스 고난도 책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부교재였어요. 이 부교재에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올림푸스 고난도에 관련된 이 책을 공부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 올림푸스 고난도를 풀고 나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약간 좀 변형이 됐다 뿐이지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딱 보면 문제를 딱 읽자마자 느껴야 되는 생각은 바로 치환한다. 트랜스레이션 한다. 치환.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T를 많이 쓰는데 나는 A를 많이 써요. 아니면 X를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X를 써서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을 보면, 자, 여기서 뭐를 X로 놓으면 계산이 편리하냐면, 당연히 어떤 걸로 X로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지수가 들어있는 값이 좀 복잡하죠. 얘를 2번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0을 X로 놓고 푸는 것이 그래도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식을 한번 변형시켜 보면 얘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1, 얘는 X 플러스 1, 얘는 X제곱 플러스 1. 아주 심플하게 주어진 식이,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전개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합차공식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얘 전개하면 합차공식 이용해서 X4제곱 마이너스 1. 자, 결국 요 값이 사라지죠. 요 값이 없어지고 X3제곱 플러스 X4제곱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지게 되고, 다시 정확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 답을 쓰기 전에 X에다 2020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2020의 세제곱
2020의 4제곱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이 주어진 식으로 나타냈을 때 A가 3이고 B가 4다는 것은 우리가 식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거고, 더하면 답은 7이다. 답은 3번.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워밍업이에요. 웜업.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호흡, 긴 호흡 한번 하고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좀 편리하게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면 또 문제 꼬이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복소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켤레복소수.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계산 문제. 켤레복소수 구해서 이 분수값. 분수를 더하려면 당연히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물어본 거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빨리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Z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가는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화를 시켜야 되겠죠? 실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합차 공식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5 플러스 3i. 당연히 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다가는 4 플러스 i 곱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분모를 보니까 25 플러스 9가 돼요. 즉 34가 되고 분자는 5 플러스 3i. 자, 얘는 16 플러스 1이 돼서 17이 되죠. 얘는 4 플러스 i. 자, 이거는 결국 34분의 5 플러스 3i가 되고 얘는 17분의 4 플러스 i가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20 곱하겠죠. 20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올라올게요. 34분의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5 플러스 3i 그 다음에 2 곱한 값을 더해야 되니까 8 플러스 2i가 되겠고 얘는 34분의 13 더하기 34분의 5i라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답을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에서 두근 나왔으면 두근의 합 자동으로 써야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자동으로 a분의 c. 근데 어떤 문제는 요거만 가지고도 변형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곱이 나왔어요. 제곱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근이니까 여기 x에다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식이 성립할 거고 베타도 근이라 했으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10이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근의 성질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어야 이 계산식이 좀 간단해지지 이거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준다는 것은 문제를 풀 때 답은 나오겠지만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다. 좋은 풀이법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했을 때 뭐 이 플러스를 알파로 놓고 이 플러스 값을 알파라고 놓고 이 마이너스 값을 베타라고 놓고 답을 구해도 되지만 제곱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제곱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주어진 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제곱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0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도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제곱을 하지 않고 이 값을 대입해줘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0 집어넣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5 계산해주고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0 집어넣고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가 남죠. 원래 보통 문제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요 단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어서 5씩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최종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있죠. 아까 했던 요거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자, 여기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0이어서 이게 상쇄가 돼서 없어지죠. 결국 25만 남는다.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 3번 문제도 굉장히 쉬웠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이것 뭐 너무 많이 나온 거라 지겹죠? 모든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문제. 변형식으로 고쳐서. 이거는 진짜 지겨울 정도인데 처음에는 이 문제 풀었을 때 좀 당황을 했을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도 좀 많이 봤고. 근데 이제 한번 알려주면 이거 안 잊어먹더라고. 이렇게 고치는 건 다 아는데 A, B 대신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고 B-C 대신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가 문제지. 그러면 처음엔 이걸 잘 못 구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어떻게 이제 한번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깨달으면 이거 쉽죠?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이 식을 연립하는 거지. 더하면 이 B가 사라져서 A-C가 남고 이게 5니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C-A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제곱을 할 거면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도 다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면 4, 9, 25 더하면 13 더하면 38 여기다가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답은 19라는 답이 나온다. 답은 4번. 자, 뭐 학생들 여기서 요거만 알면 되고 이거는 당연히 다 외웠어야 되는 공식. 자, 그럼 4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이루어졌죠. 자, 모든 학교들이 첫 문제부터 다 어렵진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시간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간을 줄여서 얼만큼 빨리 푸느냐가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딱 보니까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항등식을 기초로 해서 항등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푸는 거니까
상등식 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좀 머리를 쓰는 게 굳이 3차 다항식이라고 해서 문제를 fx는 이렇게 놓고 풀면 문자가 너무 많죠. ax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알려준 게 4개야. 여기 하나, 둘, 셋, 나머지가 5고 그 다음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개니까 여기서 알려준 거 다 이용해서 이 ABC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고 그 방법으로 하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얼마나 스피드하게 풀어야 되냐.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지. 얼마나 빨리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3초 컷이다. 30초 컷이다. 많이 나오는데 얼마큼 빨리 푸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을 때 남은 시간은 그 문제에 다 쏟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식을 약간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x-1, x-2, x-3이 인수였다면 이게 인수였다면 여기 나머지가 0일 거예요. 인수 정리해서 나머지가 0인데 당연히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A라고 놓고 근데 각각마다 다 나머지가 5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라고 쓰는 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키포인트다. 이걸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항 A를 구해야 되죠. 최고차항 A를 구하기 위해서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F4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4를 대입하면 F4는 자 여기다 4 넣고 4 넣으면 1, 2, 3이 돼서 6a가 되고요. 6a 플러스 5가 F4 즉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몫을 쿼션트 x라고 놓고 나머지를 리메인더 r로 놓으면 이 r을 구하려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야. 여기다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답이 된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이 계산하면 부호 조심해서 플러스 24가 되고 여기다 5를 더하니까 답은 2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그 파트가 나머지 정리라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 나머지 정리 공부 많이 했을 거고 그 나머지 정리 중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요 식을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이 문제 잘 기억해 놓길 바랍니다. 6번. 자, 6번은 자, 당연히 우리가 복소수라고 했을 때 복소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G라고 놓고 A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고, 단 여기서 A, B는 실수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소수 그러면 이 A하고 이 B를 찾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원래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보면, 자, 이 조건이 나와 있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 바가 0이 된다 이렇게 했었고, 이 중에서 항상 실수가 되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근데 복소수가 두 개죠. 두 복소수라 했으니까 두 복소수. 그러면 알파를 복소수, 베타를 복소수 이렇게 놓고 풀면 문자가 너무 많아져. 이렇게 놓고 풀면. 이렇게 놓고 풀면 문자가 4개나 생기잖아. 당연히 A, B, C, D는 실수라고 놓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문자가 많아진다. 그럼 문제 풀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어떻게 놓고 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베타 바가 넘어간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알파는 모르니까 이렇게 놓더라도 베타 대신에 요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우리가 쓸 수 있냐면요. 그러면 베타 바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바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라고 놓을 수 있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그럼으로써 베타를 이 허수 부분의 보호만 바꿔서 놓게 되면 이렇게 A, B, C, D라고 놓지 않고 A라는 문자만 사용해서도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거에 켤레 복소수를 했으니까 그냥 베타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알파바하고 베타를 곱하면 이게 항상 실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알파바, 이게 알파니까 알파바는 뭐가 되겠어요? A-BI고 그럼 여기다가 A-BI 그 다음에 베타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고, 자, 요거는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빼면 A-BI의 제곱이 돼요. 제곱.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I 플러스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I가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0이 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B는 0이 아니죠. 여기서 B는 실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B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실수값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이란 말 있죠. 항상 실수가 되는 건 아니다. 얘가 A, B가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A, B가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I가 남아서 실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 없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허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답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을 보면은 I에다가 알파바와 베타바를 더하는 거야. 근데 알파바가 이거였잖아. 그러면 A-BI가 되고 베타바는 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돼서 없어지는 게 생기네요. 자, 없어지는 거 지워볼게요.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럼 i에다가 마이너스 2bi가 생기죠. 자,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2b i제곱이 돼서 그냥 2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는 당연히 b가 여기서 b가 0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실수죠. 0이어도 실수고요. 그러면 니은은 당연히 맞는 답이 된다. 항상 실수다라는 거. 니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요. 알파에서 베타바를 빼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알파바의 분수값을 더했을 때 이게 실수가 되나 물어봤죠. 그럼 알파에다가 a 더하기 bi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바 이게 베타바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bi가 되겠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i를 넣고 알파바 대신에 a 마이너스 bi를 넣어서 계산해 주면 자 요거를 잘 보면 잘 보세요. 밑에 여기 분모를 a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러면 위아래가 약분이 되거든요. 위아래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럼 결국 얘를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bi가 되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왜? 실수가 안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실수가 안 되려면 i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 의해서 i가 남게 되고 그러면 얘는 실수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지금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형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 6번은 당연히 켤레복소수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말고도 아주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다양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익혀서 꼭 시험에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정리, 켤레복소수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럼 관련된 문제 완전히 진짜 모르는 문제 하나도 없이 공부해가지고 꼭 맞추기 바랍니다. 약간 어려웠어요. 약간.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였죠. 키포인트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치고 그래서 문자를 적게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키포인트였다.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좀 편리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6번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고요. 7번은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 이거는 항등식의 개념에서 A, B, C, D가 바로 뭐냐면 미정계수. 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당연히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학생은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풀었을 때 크게 시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시간 차이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런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수치대입법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x에다 0을 넣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남고 0을 넣으면 여기 이것만 남아서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래서 b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x에다 1을 넣으면 이게 10 더하기 1 마이너스 5가 되고 1을 넣으면 2c만 남죠. 근데 여기가 6은 2c니까 c는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a만 구하면 되네요. 자, a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즉 4가 되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a가 되죠. 그래서 a가 4가 되죠. 2a가 4니까 a가 2가 되네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집어만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마지막에 부호 틀리지 않게 얘 곱하면 10 얘 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얘 곱해서 더하니까 6 답은 1 답은 1번. 자, 그래서 이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7번 문제는 그래도 문제 자체가 좀 쉬웠기 때문에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6번 문제가 좀 약간 좀 꺼림직한 학생들도 7번에서 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7번 문제가 이렇게 좀 아주 귀여운 문제 가지고였다는 거, 아주 사랑스러운 문제였어요. 아주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 8번. 자, 8번도 귀여운 문제일까요? 볼까요? 자, 8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것도 x의 값을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잠깐 하나만 정리하면 우리가 등식은 는을 포함한 이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등식은 첫 번째 방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등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능식으로 구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불능식. 자, 방정식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참도 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을 말하고 얘는 항상 참인 등식, 얘는 항상 거짓인 등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방정식에서 참이 되는 x값을 우리는 그것을 구할 때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때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즉 풀어라란 말은 참이 되는 x값을 찾아라 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 참이 되는 x값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 x의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항등식의 개념은 항상 참인 등식을 얘기한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1차 다항식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1차 다항식. fx가 1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fx 대신에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이렇게 놓고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야. 왜? a하고 b가 미정계수니까. 미정계수를 찾는 거죠. 아까 했던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대로 풀면 돼요. 그러면 요식에다가 요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써보면 첫 번째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ak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성립한다. 이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즉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항등식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찾는 아주 쉬운 방법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죠.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해요. 그러면 얘 정리하면 a 플러스 ak x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려면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똑같고 그 다음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아야 되죠.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자, a 플러스 ak가 a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a가. 그럼 넘어오면 2a a 더하기 k가 0이 나와야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만족하려면 k는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b가 b-2하고 똑같으려면 넘어와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k도 구하고 b도 구했는데 아직 a는 몰라. a는 아직 구할 수가 없는데 a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0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f0은 b거든요. a를 몰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b 더하기 k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항상 수학은 모르면 뭐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손으로 모르는 걸 써서 시작을 해야 돼. 어떤 것을 모르면 그 모르는 식을 써서 그 식을 이용해서 풀 줄 알아야 된다. 항상 모르는 것을 식으로 쓰는 연습. 그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 모르면 써야 돼요. 모르면. 자, 요게 키포인트였다는 거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9번 넘어갈게요. 9번은 정말 많이 했던 문제인데 이건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겹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위차 함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차 함수니까 당연히 꼭지점 구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반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요 3을 제곱한 9를 빼면 플러스 9다. 그럼 꼭지점이 3,9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알죠. 그래서 3,9 자 여기가 3 그다음에 여기가 9 이렇게 구할 수 있죠. 9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x절편인데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즉 2차 방정식의 근 그러면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근이 0하고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6이 되죠. 0하고 6 여기까지 뭐 그냥 자동으로 했어야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레가 최대가 된대. 그랬을 때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둘레가 최대가 된대. 그럼 둘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둘레를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둘레를 알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둘레는 당연히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죠.
그럼 뭐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로가 이만큼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약간 그래도 요 정도는 다 알 거예요. 2차 함수의 대칭성, 이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요 길이를 a라고 놓는 거죠. 그럼 요 길이도 a가 되죠. 3이라는 값의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가로가 2a가 되고요. 가로가 2a가 되고 세로는 여기가 되죠. 만큼의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b에 x좌표를 대입하면 되는데 x좌표는 3 플러스 a죠. 이게 길이가 a고 3보다 a만큼 커졌으니까 좌표는 3 플러스 a고 얘를 이 x에다 대입하면 y 값이 나오는데 이 y 값이 여기 y 값이 바로 이 길이가 똑같다. 그럼 대입해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되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해보면요.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쏘리 잠깐만요. 여기다가 지금 요걸 안 곱했네요. 6을 자 죄송합니다. 이거 6을 곱할게요. 여기다 6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6, 3, 18이 되고 이게 6a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플러스 9만 남아요. 플러스 9. 남죠. 이거의 2배야. 그러면 즉 2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이 바로 둘레인데 이 둘레가 최대가 된다 그랬고 이 식이 바로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최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a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고 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씩 반의 제곱으로 계산하고 제곱한 1을 뺐으니까 넘어가서 11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다 또 2를 안 곱했구나. 자 어차피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을 좀 안 썼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18이죠. 그럼 여기가 18이고요.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20이 돼요. 여기가 20. 이렇게 고쳐집니다. 자, 그러면 최종 고쳐진 식이 얘인데 얘가 지금 2차 함수고 이게 음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꼭지점인데 여기가 1,20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대최소를 구할 때는 범위가 중요한데 이 a가 이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3이니까 a는 길이니까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큰데 3이 돼서는 안 돼요. 3보다 작아야 되죠. 3이 되면 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3이 되면. 그래서 이 범위를 이용해서 이 문제의 최대값을 구하면 a가 1일 때 최대 둘레가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에다 세로를 곱할 거예요. 그럼 가로는 A가 1일 때 둘레가 최대가 됐으니까 가로는 2가 되죠. 이만큼이 가로니까 2A가 되니까 곱하기 세로는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얻어진 값인데 A가 1이었기 때문에 이 좌표는 4가 되고 이 4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4가 돼서 8이 돼요. 8. 세로가 8.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바로 넓이가 된다. 답은 16.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원래 여기서 보면 이거 빨리 하는 학생들은 이거 이렇게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로 묶고 완전적 없이 고치면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바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줬는데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완전적 없이 고쳐서 A 값이 1이다라고 바로 구해주면 바로 답이 금방 나와서 했다.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 설명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바로 완전적 없이 고쳐가지고 A 값 구해서 답을 구하는 게 보통 학생들 계산을 했을 때 그 풀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중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뭐 2차 함수 시험 범위 들어가면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자, 그 다음 10번. 이 공식 많이 봤죠? 1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어떤 시각에 따라서 시각이 뭐냐에 따라서 일이 시각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힘도 마찬가지로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동한 거리도 ST 즉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니까 ST를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시해서 여기다가 10을 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잘 보면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식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FT는 그러니까 WT는 FT 곱하기 ST다. 이렇게 생각은 당연히 좀 해줘야 될 부분이고 왜? 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얘 곱하기 얘로 고쳤으니까 얘가 인수였다는 거. 이 문제는 인수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겠죠. 근데 얘가 식을 써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a는 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게 st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t-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즉 t-5가 인수라는 거. 뭐 괜히 거창하게 문제를 어렵게 냈지만 결국은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바로 고차식의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 조립제법. 뭐를 이용해서? 인수정리. 그러면 딱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얘를 이제 할 건데 이거 알려줬잖아요. 이거 알려줬으니까 5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5로 할 거야. 5. 그럼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면 이게 나오는데 인수정리에서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다. 끝났죠?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ST가 되겠죠. 적으면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ST 알았죠? 여기다 10만 집어넣으면 112. 답은 112가 되겠네요. 자, 답은 5번이 된다.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약간 다른 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말들, 좀 어려운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페이크 하려고 하는데, 이거 페이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 본질을 잘 보면 요 식을 이용해서 식을 쓰고 인수분해하는 문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약간 좀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왜? 가로 플러스 k 꼴의 인수분해다. 알 수 있었을 건데, 이 문제는 원래는 이 중에서 적절하게 2개씩 해서 치환하는 문제인데, 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치환을 하는 문제이긴 맞지만 처음부터 치환을 해서 2번 치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2번 치환하는 문제. 왜냐? 이거를 묶어서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2개씩 묶어서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숫자가 너무 커지면 계산하기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숫자가 너무 커지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굳이 이거를 봐요. 요렇게 해서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면은 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문제를 좀 풀기가 좀 편한 문제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x 플러스 49라는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얘를 a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진 문제는 a 더하기 1, a 더하기 3이라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요런 꼴의 문제의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곱하면 다시 치환할 수 있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마이너스 24.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다시 b라고 치환할게요. b 그럼 b 더하기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 얘는 b제곱 2b 마이너스 24가 돼서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니까 4, 6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죠. 그래서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히 집어넣어 줄게요. b에다가 이제 요거 먼저 집어넣을게요.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3a를 넣어서 한번 써주고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6을 뒤에다가 붙여준 다음에 끝까지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여기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자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a-1 a 플러스 4 그 다음 a제곱 3a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x 플러스 4a를 마지막으로 집어넣어 줘야죠. 그죠? 그러면 집어넣어 줄게요. 최종.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49 마이너스 1, x 플러스 49 플러스 4. 여기다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1차식 인수가 되는 것 중에 1차식만 찾으면 되니까 얘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얘는 집어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게 1차식이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었다. x 플러스 48, x 플러스 53 이게 답이었겠네요. 뒤에는 당연히 이거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x 플러스 49 제곱하고 x 플러스 49 곱하면 뭐 답은 나오겠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문제 푸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값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잘 써볼게요. 53이에요. 3. 자, 이게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인 1차식의 인수였죠.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니까 답은 90 얼마? 아니죠? 90이 아니라 다시 더할게요. 48 더하기 53이니까 101이 되겠네요. 101.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치환하는 문제는 많이 했을 텐데 이거는 2번 치환하는 문제여서 약간 문제가 좀 참신하다라는 거. 아, 괜찮다. 좀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자, 12번은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왜냐면 풀어본 학생들은 좀 쉽게 풀었을 텐데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다항식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분수식 형태에서 분자 분모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풀려고 했을 거냐면 이 문제를 뭔가 인수분해할 마음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수분해를 좀 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 밑에 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분모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와 상관없이 뭔가 인수분해해서 간단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x고 x면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 한번 즉 써볼게요. 예. 자, 얘는 한번 조립제법으로 자, 이제 0 되는 걸 한번 찾아볼 텐데 대부분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죠. 그리고 원래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의 약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분수값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찾으면 여기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당연히 모든 수의 약수는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많이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하고 뭔가 공통인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한번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냐면 분자는 2x 플러스 1이 되고 당연히 몫을 얘로 나눠야 되겠죠? 몫을 2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되죠.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굳이 얘로 했을 때 이 분수값을 몰라도 돼요. 그래도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해서 0이 나오면 플러스 1로 되는데 안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1로 많이 하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굳이 이 값을 안 찾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쳐도 이 분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4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인데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죠? 2, 2, 1, 3 둘 다 플러스면 되죠. 2x, 2x니까 2x 플러스 1,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1, 2, 그 다음에 1, 3 둘 다 플러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결과는 똑같다. 자, 우선 인수분해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했더니 약분되죠. 인수분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약분은 되긴 되는데 이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이라는 값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조건이 벌써 2 이상이야. 감사하게도.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겠지? 분모는 0이 아니니까 2 이상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자연수니까 x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p 값을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 p가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에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얘하고 똑같은 값이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자연수가 돼야 돼 이게. 근데 x는 자연수야. 자, 근데 x가 자연수인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단순하게 분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간단하게 그냥 플러스 1이 되면 자연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x값이 2라는 거 이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x값이 2라는 거 이 정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자가 10이고 분자가 만약에 20이고 분모가 5여도 자연수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자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모가 1인 경우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를. 자, 우선 이걸 나누라 그랬으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나눠볼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x-1로 나눈 거야. 그러면 분모가 그러면 몫이 2x가 되겠고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서 여기가 7x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7x 마이너스 7이 돼서 10이 남는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 식을 계산하면 2x 플러스 7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를. 자, 중요한 것은 x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 내추럴 넘버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죠.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건 자명한 거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10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죠. 양의 약수가. 음의 약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생겨서 안 되고 양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풀리는 거죠. 그러면 x-1은 10의 양의 약수니까 1, 2, 5, 10 중에 하나였다. 이 중에.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1이 나오려면 2가 돼야 되고 2가 나오려면 3이 돼야 되고 5가 나오려면 6이 돼야 되고 10이 나오려면 11이 되면 된다. 이게 답이죠. 자, x는 1만 아니면 되니까 이건 다 답이 될 수 있고 이 답을 다 더하면 5 더하기 17이니까 답은 22라는 답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기 때문에 상수의 약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좀 쉽게 맞췄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렸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포스코 2020년도 기출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해설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기출문제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찍는 거는 포스코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